미네랄 4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랄의 종류와 우리가 어떻게 미네랄을 제대로 섭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미네랄은 무기질 무기 영양소 또는 유기 미네랄 무기. 미네랄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다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미네랄을 크게 나누어서 먹을 수 없는 미네랄과 먹을 수 있는 미네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먹을 수 없는 미네랄은 바위나 흙의 투명한 수정체로 존재하는 돌처럼 생긴 미네랄입니다. 이 먹을 수 없는 미네랄이 오랜 시간 동안 바람과 비에 씻겨서 물에 녹아서 형체가 없는 원소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에 녹은 미네랄은 대부분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닷물에 녹아서 존재하고 일부는 땅에 스며들어서 물과 함께 식물에 흡수되게 됩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제 이야기가 이해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에 흡수된 미네랄은 식물의 유기 영양소와 결합해서 유기 미네랄, 즉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미네랄이 되는 것입니다. 감자나 시금치 또는 바나나 등과 같은 식물이나 과일에서 발견되는 미네랄이 바로 유기 미네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미네랄은 물에 녹아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미네랄인데요.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해양 심층수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바로 이 종류의 미네랄입니다. 우리는 이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을 유기 미네랄과는 차별화해서 이온 미네랄로 부르기로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먹을 수 있는 미네랄 유기 미네랄과 이온 미네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기 미네랄은 식물과 동물의 세포나 조직에 존재합니다. 미네랄이 다른 유기 영양소, 즉 단백질, 지방,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와 결합하여서 분자의 구조로 있는 상태 미네랄을 유기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제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킬레이트라는 유기 미네랄은 미네랄이 아미노산과 함께 결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미네랄이 다른 유기 영양소와 결합하여 있으면 유기 미네랄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미네랄은 대부분 유기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유기 미네랄로 먹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유기 미네랄을 음식을 통해 섭취할 때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흡수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위의 유기 미네랄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유기 미네랄은 미네랄과 유기 영양소가 결합한 분자 상태여서 소화분해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에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어떤 미네랄은 체내의 흡수율이 1% 미만인 만큼 흡수율이 낮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우리가 먹는 식품의 미네랄 함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미네랄이 적어지는가를 주제로 공부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토양의 산성화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미네랄 함량이 점점 줄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를 우리가 먹는 식품의 미네랄 함량이 점점 적어졌고 또한 몸속에 들어온다 해도 미네랄은 흡수가 잘 안 되는 이유로 대다수 현대인은 미네랄 부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미네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네랄은 바닷물에 녹아있는 미네랄로 유기 영양소와 결합되지 않은 원소 상태 미네랄입니다. 우리는 이 형태의 미 미네랄을 이온 무기질 미네랄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이온 미네랄이라 부르냐 하면 미네랄이 물에 녹게 되면 이온, 즉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내 옆 그림을 보시면 양전하를 가진 나트륨 원소와 음전하를 가진 염화물의 이온 결합이 보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께서 이온 미네랄이 어떤 미화라든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온 미네랄의 장점은 미네랄이 물에 녹아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장에서의 소화가 쉽게 되고 또한 우리 몸의 체액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에서 발견되는 미네랄 비율과 바닷물에서 발견되는 미네랄의 비율이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이 바다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온 미네랄이 우리 몸에 흡수도 잘 되고 우리 몸에 더군다나 친화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온 미네랄의 단점은 질이 좋은 이온 미네랄을 시중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온 미네랄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다가 먹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냥 바닷물을 먹을 순 없죠. 이유는 첫째, 바닷물에는 소금, 즉 나트륨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어서 바닷물을 그냥 먹게 되면 나트륨 과다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지금 바다도 육지만큼 공해로 오염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가끔 방송으로도 보여지는 바다의 쓰레기들을 보게 되면 육지의 오만 것들이 바다에 쓸려 들어가서 특히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심층수에까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영국의 에버딘 대학교의 해양 오염 조사 결과가 얼마 전 신문에 발표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 심층수도 해양 오염으로 인해서 먹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자, 그럼 오염이 안 된 바닷물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청정의 바다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청정한 오염이 안 된 바다란 결국 대륙 안에 고립된 내륙의 바다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헬에 든지 아니면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유타에 있는 내륙의 바다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